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종합 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문제 없다는 게 오늘 발표의 핵심인데, 하지만 불안과 불신 완전히 해소됐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각종 정보에 대한 팩트체크, 그리고 우리의 대응 방향을 더 깊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KBS 과학 전문 기자죠. 이은정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이 의원, 오늘 정부가 가장 공을 들인 게 국내 해역의 방사능 수치, 방사능 농도인데요. 이 의원은 오늘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국내 연구진이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한 검토를 했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의문을 가졌던 부분, 일본에서 배출 기준이 초과한 핵종이 6개 있었지 않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2019년 이후에는 없었다. 그렇죠. 또 알퍼스 장치의 정화 능력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재질을 다 변경을 했더라. 그리고 K4 탱크의 균질화도 문제가 되었었는데 시료가 아래로 연결되었다. 뭐 이런 것들이 괜찮았었는데 그 외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금 설명을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계속 국민들이 불안하면은 뭐 수입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좀 이런 장소 브리핑을 할 때 외교 당국자가 조금 더 확신에 찬 얘기를 좀 해주면 국민들의 불안이 더 가라앉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부터는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한 팩트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역시 가장 큰 걱정인 게 먹거리, 이제 수산물인데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방사성 세슘이 기준치 180배가 넘는 우럭이 발견이 돼서 논란입니다. 이거 사실입니까? 최근 5월 18일에도 발견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쿄전력이 발표한 자료에 있었고요. 그런데 발견된 장소가 문제인데요. 그 원전 취수구 앞에서였고 이제 그물망 안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곳은 사고 당시에 해결로 파편이 침수된 것으로 아직까지 방사능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쿄전력이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방사능이 아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표종으로 찾아서 그걸 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바다와는 다른 곳이라고 봐야 되고 이 우럭이 그 앞바다를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해석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렇군요. 나와 있었지만 이게 실제 바다에서 우리가 이제 그 어업을 통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우럭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독일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221, 1년도 안 돼서 제주도까지 온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2012년 독일 헬름호츠 연구소가 발표한 것입니다. 이제 10년도 더 된 자료인데요. 그렇죠. 아직도 이 부분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좀 문제입니다. 이제 방사성 세슘이 이제 7개월 정도 되면 제주 앞바다 동해까지 온다는 시뮬레이션 영상인데요.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그런데 이때 실제 농도보다 조금 높게 계산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제주도로 오는 부분이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흰색은 10의 12제곱분의 1이거든요. 네. 굉장히 미량입니다. 이 경우에는 인체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배경 농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연구팀이 사실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 오는 기준이 5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이미 아웃 오브 데이터가 돼서 이제 더 이상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221 이 자료는 유의미하지 않은 자료다라는 게 지금 팩트체크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원자력 전문가들은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게 지금 핵심적인 오늘 발표에서도 내용이었고요. 하지만 반대로 방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이게 과학의 영역인데 왜 이렇게 다른 그 주장들이 나오는 겁니까? 어떤 전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각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해양 생태학자들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어떤 해류의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시버트라고 얘기하는 우리 그 평가 기준을 보는 게 아니고요. 생태학적 관점에서 이 고기들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봅니다. 그래서 IAEA 보고서를 보더라도 이제 넙치나 꽃게, 갈조류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해서 안전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피폭 기준, 노출 기준을 통해서 이제 봤는데 그것보다는 이 생물들이 돌아다니면서 체내 농축을 하게 되면 그 위 상위 포식자가 먹게 되고 그걸 다시 우리 인간이 먹게 될 경우에 대해서는 연구가 안 돼 있다.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점의 차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이번에는 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가장 큰 힘을 실었던 게 IAEA 보고서인데요.
최근에 나왔죠. 이 보고서 서문이 지금 논란입니다. 보면은 IAEA가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문구가 있고 IAEA가 방류를 결정한 게 아니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 방류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네. 나중에 책임은 지지 않겠다 이렇게도 좀 읽힐 수 있는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픽 화면 준비했으니까 같이 보면서 그럴까요? 얘기를 네. 할까요? IAEA 그 서문에 보면 저 부분 나와 있습니다.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서 많은 주의를 기울였지만 이 정보를 사용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IAEA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사실 권고기구라서 모든 보고서에 저런 걸 의례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신 거, 일본 정부가 처리수 방출을 결정한 것이지 그 정책에 대해서 IAEA가 권고나 지지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사무총장 명의의 글로 적어놨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권고 국제기구이지 법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IAEA를 책임을 안 진다라고 비판할 게 아니라 우리가 IAEA를 금과 옥조처럼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유엔이 있어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못 막는 거하고 비슷하게 그렇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후쿠시마 알프스 처리수에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IAEA가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와 한국인이 결정한 판단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외교 당국자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지금 이 의원 말씀대로 IAEA는 방류 이후에도 계속 안정성을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 지금의 보고서가 모든 것을 다 막아줄 수는 없다라는 걸 또 방증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 일본의 방류 이제 시기만 남겨놓고 있는데 방류가 그래서 국민들의 불안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 앞으로 무조건 일본만 믿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될 텐데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좀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해야 될 것들 짚어주시죠. 네, 일단 정부는 IAEA가 그 후쿠시마 원전에 있는 그 사무소에 우리나라 전문가를 이제 보내는 파견하겠다. 방법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건 반드시 우리가 관철시켜서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방류된 이후에 방사능 농도를 계속 이제 측정할 건데요.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 웹사이트에도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이 데이터를 과학자들에게 공유를 시켜서 시뮬레이션 연구를 굉장히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본에서 계속적으로 수산물 수입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외교 당국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본에 좀 대응을 해줬으면 합니다. 계속 우리나라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일만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압박을 가한다면 우리도 방류에 찬성하지 않겠다는 형식의 어떤 메시지를 좀 같이 중국과 보조를 맞춰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채찍과 당근 같은 걸 같이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은 새로운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네, 이해를 네. 하면 되겠네요. 뭐 사실 지금 EU도 그렇고 좀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 오염수 방류 기간만 30년입니다. 미래 세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정부, 정치권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 다 인식하고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방류 기간이 30년인데 그 중간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중단 요청도 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